지금 살기도 힘든데 내년이 더 힘들어진다. 전 잘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더 힘들어야 되는 거죠? 네. 힘들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또 주식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악재가 다 나온 상황에서 내년을 좀 맞이하면 힘든 거를 또 후내년에는 또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기도 하는데요. 예. 안 그래도 그 장기 전망과 관련된 보고서가 대표적으로 IMF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제 IMF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에 대한 전망치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나오긴 했어요. 근데 거기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IMF에서도 인플레가 먼저다. 인플레를 잡아야 뭐 경제 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한국 부분만 말씀드리면 올해 한국의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를 기존의 4.0에서 5.5%로 높여 잡았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거고 내년도도 사실 조금은 안정은 되겠지만 3.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을 단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안 그래도 오늘 우리 또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50bp 빅스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거의 2번 연속 50bp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금통위 결과를 가지고 잠시 후에 긴급 진단을 할 텐데 사실 네. 금통위가 이것 말고는 크게 일반 뉴스 소비자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네. 모든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이 금통위 날이 됐고 최근에 이제 여러 뉴스를 통해서 이자 비용이 만만치 때문에요. 않다. 예. 마이너스 통장이나 여러 가지 신용대출, 하다못해 주담대, 여러 가지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를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올라갔던 건 없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소위 말해서 가계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산정하신 분들도 최근에 6개월 만에 이렇게 갑자기 그렇죠. 비용이 늘어나니까 예. 소득을 닫아야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에서 5년 내에 가계부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오늘 만약에 50bp를 단행한다 그러면 더 연말에는 좀 차가운 내수를 그렇죠.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누구나 대출 한 건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또 느끼고 이것이 또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네.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더 심화할 것이다. 네. IMF의 전망 속에서 간만에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하락세였습니다. 컸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미국에서도 중앙은행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 네. 포인트가 11월 FOMC에서 75bp를 단행한다라는 확률이 82.8%예요. 거의 뭐 확정적인데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는 어제 이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이죠.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인플레에 대한 인플레 낮추는 게 아직 진전이 없다. 네. 그리고 인플레 목표 2%까지 가려면 고통이 필요하다. 그 고통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리세션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촉발된 경우도 있었고요. 이 이전에 사실 또 한화의 또 중앙은행이죠. 뱅크 오브 그러니까 잉글랜드 네. 영란은행의 총재가 이번 주에 장기채 매입이 뭐 3일 남았다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더 촉발시켰어요. 지금 IMF 총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데 시장에서 예상한 거와 달리 이 연기금의 어떤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이번 주까지 마무리해라라는 얘기였거든요. 물론 시장이 또 급박하게 돌아가면 또 연장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중앙은행 스탠스에 따라서 좀 일희일비 내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영국 연기금들이 지금 높아진 금리를 감내하기 어렵다면서 그렇죠. 장기 국채 매입을 연장해달라라고 맞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네. 이런지아에 거절하면서 네. 아니다. 이번 주에 장기 국채 매입 끝난다. 네. 이 한마디에 다우가 1%까지 올랐다가 급락했다. 조금 맞아요.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맞춰서 이것이 시장이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진 그렇죠. 그런 흐름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체질적인 부분들은 금리를 전 세계가 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가게도 사실은 지금 비용을
그러니까 감당하기가 예.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고 예. 그런 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으로 나타나고 변동성과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나타나는 상황인데 상당히 긴장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코멘트들은 뭐 고통도 감수해야 된다, 장기채 매입 이번 주 끝난다 하는 우리나라도 2번 연속 빅스텝이라는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월이면 또 시작되는 게 기업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래도 기댈 것은 실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지만 이번에는 조금은 좀 기댈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미국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실적 시즌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 후반에 JP 모건을 비롯한 이제 시티, 그러니까 금융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발표되잖아요. 어제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었던 게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리세션이 온다. 그렇죠. 여기서 S&P는 20%나 더 추가 하락한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시장 전망도 있지만 이렇게 어느 한 회사의 CEO가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본다라는 거는 그 회사가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뭐 비용 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조직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는 거죠. 실적이 안 좋으니까 좀 긴장해야 돼라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마도 이번 주 후반에 JP 모건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JP 모건뿐만이 아니라 금융주들이 이제 트레이딩 사업부의 수익이 악화되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미국도 골드만삭스 이 주 초반의 분석인데요. 달러화 지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S&P에서 한 30% 이상 차지하는데 그 기업들의 매출 가능성이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서플라이즈 비율이 상당히 뚝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 기억으로 저희가 이제 여름부터 같이 방송을 하면서 네. 유가가 떨어져서 생각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예상 컨센서스들 나오는 것도 우리가 기대만큼 나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적 기업들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빠르게 또 증권사들에게서도 예. 실적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기대가 더 낮아지고 경기 침체 우려는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면 당분간은 투자를 쉬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걱정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가 선반영이라는 논리로 따져보면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밸류에이션이 워낙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쇼크적인 발언이 아니면 오히려 쇼크가 나오면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힘들 때 밸류에이션을 보거든요. 예. 아무도 안 믿는 그 순간에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달러화 강세로 인해서 이제 해외 매출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다. 특히 이제 빅테크, 테슬라라든지 애플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니면 거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올라가면서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릴 수도 매우 있어요.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전체적으로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코스피 네. 전체적으로는. 예. 근데 그 안에서도 그래도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익이 올라오는 업종이 있었어요. 네. 이를테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자동차가 대표적이고 예. 그리고 상사주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업종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방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업종들은 그래도 3분기 실적이 매출단에서도 회복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단 추정치 자체는 시장이 하향 조정되는 것과 달리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시면서 옆에 계속 돌아가는 네. 스톡에서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정말 돋보였고 네. 또 그리고 환율 상승에 따른 기대감을 서프라이즈로 반영하는 회사들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런 기업들 한번 중점적으로 네. 보시죠.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